오늘은 정경심 교수의 25차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상하게 공판이 있는 날은 잠이 잘 안 와서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다녀올게요. 잘 있어. (4시 30분에) 출발해서 5시 법원에 도착하고 5시 반이네. (10개월간) 같이 재판을 방청한 분들과 인사합니다. 잠이 안 와.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줄 서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가방으로 줄을 섭니다. 이거 제가 만든 룰입니다. 새치기 때문에. 검사 측 주신문 때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기 때문에 듣다가 졸 때가 있습니다. 차에서라도 잠을 좀 잡니다. 아니 줄 서 있었던 거 봤잖아 아저씨. 아저씨 없었어요. 여기 일찍 좀 없었어요. 이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던 자유연대 회원이 자기도 광청권을 달라고 막 싸우고 난리 깽까당입니다. 저분들이 일본 가서 저렇게 하시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정경심 교수님 25차 공판을 잘 보고 왔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2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정 교수님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였고, 두 번째 증인은 대검찰청 포렌식 감식관이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면 저는 항상 기자의 머릿수를 셉니다. 사실 이제 어느 기자가 어디 언론사 기자인지 거의 다 외웠습니다. 기자가 총 14명이 왔고 요즘은 숫자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정도 옵니다. 이런 건 아마 기사로 안 나올 텐데, 이날 광화문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했기 때문에 법원을 2개로 나눠서 한쪽은 중계 방송을 봤습니다. 노트북에다가 제가 쓰는 웹캠하고 똑같은 걸 달아서 방청객 절반만 실제 법정을 볼 수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중계 방송으로 봐야 했습니다. 이 중계 시스템을 설정하는 동안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이런 짜투리 시간마다 재판부가 절차 진행을 합니다. 보통 재밌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날은 조국 교수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한 법조인의 고찰이 있었습니다. 조국 교수님이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쓰시는데, 검사 측 입장은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법정 밖에서 주장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김진용 검사의 실명이 거론되어 당사자 김진용 검사가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김진용 검사가 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김진용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재판부에 얘기했습니다. 페북글 하나로 이렇게 아픈 우리 여린 검사들이 무슨 깡으로 조국 전 장관을 법정의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지 이날 25차 공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인 김경록 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 시대 평범한 검사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김경록 씨의 죄를 중하게 본다더라, 검사들이 조국은 나쁜 놈이라고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KBS 법조기자들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때 속았다고 생각해서 검찰에 협조한 건데, 검찰 조사를 17회나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부장검사실에서 도시락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우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끝까지 갔다가 구속된 이동재 씨가 들으면 섭섭할 이야기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경록 씨는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님이 부탁해서 하드디스크를 3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들은 검찰에 제출되었고 포렌식 결과 파일이 삭제되거나 손상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집착한 부분은 이 하드를 교체할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전화했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과 엮으려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정경심 교수가 통화한 사람이랑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친해 보이지 않았냐, 그 사람이 혹시 조국 전 장관 같지는 않았냐, 이런 식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은 존댓말로 대화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걸 몰랐나봐요. 그리고 이날 노트북 가방은 있는데 노트북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던 정경심 노트북 가방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경록 씨는 노트북 가방을 정경심 교수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거기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만 보았고 노트북은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교수님이 무릎 위에 컴퓨터를 놓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태블릿 PC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미 그 태블릿 PC도 압수수색 해놓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 교수님은 이것 때문에 6개월 동안 구속 소환됐던 겁니다. 노트북 가방에
태블릿 PC를 넣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김경록 씨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저번에 검찰 주신문만 했던 대검찰청 포렌식 감식관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검찰 측이 추가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내는 바람에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못했습니다. 검찰 측은 60페이지 정도 바꾼 거라고 했는데 이날 추가 보고서를 직접 보니까 A4 용지로 높이가 50cm는 됩니다. 역시 반대신문이 시작되니까 기자들이 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날 대검찰청 포렌식 감식관의 증언은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표창장 위조의 증거는 과학적으로 단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다. 알고 보니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컴퓨터가 서울 광괴동에 있었다는 증거는 겨우 192.땡땡 어쩌고라는 사설 IP 주소였고 이건 공유기를 사용하며 자동으로 할당하는 IP 대역대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동양대는 고정 IP를 사용했는데 이 고정 IP에 192로 시작되는 IP는 없었다였고 이건 인터넷이 발명된 이래로 가장 신박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같은 브랜드의 공유기를 쓰는 사람은 다 같은 동네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수법도 아주 신박합니다. 컴퓨터 2개를 가지고 굳이 원본 파일을 가져다가 다른 컴퓨터로 옮겨서 그걸 다시 워드에 붙여놓고 다시 PDF로 저장하고 그걸 다시 캡처하고 그 캡처본을 다시 HWT라는 한글 서식 파일에 넣습니다. 굳이 컴퓨터를 2개를 이용했어요. 컴퓨터가 2개니까 파일을 옮겨야 하는데 그 옮기는 방법을 검찰이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검찰의 말이 다 맞다고 쳐도 원본 파일을 캡처하면 상장 아랫부분에 노란색 선이 같이 캡처되는데 이걸 지워야 합니다. 이걸 지우려면 최소한 그림판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정 교수님 컴퓨터에 그런 게 깔려있던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표창장을 위조한 시간이 38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동양대에서 공유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이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는 당시 동양대 직원들이 로그인한 기록이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정 교수님은 서울에 있었고 컴퓨터는 동양대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검찰 측은 처음에는 표창장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가 컴퓨터로 위조했다고 했다가 저번에는 직인이 직사각형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도 또 바뀐 게 있어요. 최종 파일이 PDF 파일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HWT 파일이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어차피 공소장에 안 써놨으니까 재판장에서 위조 과정을 계속 창조합니다. 이쯤 되니까 판사님이 아주 특이한 발언을 합니다. 바로 검찰에게 표창장 위조 시연을 요청한 겁니다. 판사 눈앞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 표창장을 담당한 검사는 말을 아주 잘하는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임 판사의 표창장을 만들어 보라는 요청에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강력하게 완성본이 있으니 만들 필요가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프린트를 했다는 걸 입증하겠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표창장을 만들어서 출력하면 실제로 프린트 과정에서 한 장이 아니라 2장으로 잘려서 출력됩니다. 불가능이에요. 이미 검찰도 이 표창장 위조의 증거로 내놓은 파일을 가지고 표창장을 만들어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뒤늦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언론도 자세히 보면 완전히 논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 쪽으로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언론인들은 스스로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더 위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오히려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고해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